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 노무사 경제학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노무사 경제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잠깐 할 텐데요. 자, 목표가 그 노무사 경제학의 문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사 경제학은 되게 어렵진 않고요. 다만 기본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교재는 이제 제가 쓴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 구성이 그렇습니다. 구성이 먼저 이제 7급 노무사, 8급 간평, 회계사 문제를 다 넣었어요. 보험 계리사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참고로 딱 그 7급 우리 그 노무사에 맞는 거는 얘랑 얘 정도가 노무사에 맞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풀 거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간평을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간평까지만 풀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노무사는 뭐 충분하고요. 이 문제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8급이나 그다음 회계사 문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딱 여기까지 여기는 정복을 하셔야 된다. 계리사까지는 정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선별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걸로 주제별로 할 거고요. 그래서 강의는 이제 25강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1시간에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시험에 나오는지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시험에 이거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노무사 수준에 딱 맞는 그 문제풀이를 골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1차 지나가는 과목이고 여러분들 6인 정도의 문제 푸시면 뭐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고득점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빵꾸 뚫기가 있어요. 빵꾸 뚫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빵꾸 뚫기를 집어 넣었으니까 좀 보시되 첫 번째 토픽 1에서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그닥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기회비용에서 이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거다. 경제적 비용은 우리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리가 점의 위치, 선의 위치인데 요런 것들도 뭐 여기서 낸다고 보다는 그 파레토 효율성에서 조금 더 내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여기선 이제 기회비용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전직 프로 골퍼인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농부가 15만원어치 씨앗을 사서 10시간 파종했는데 그 결과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면 이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과 손실은 얼마냐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기회비용 있죠. 기회비용. 그래서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우리가 총 비용인데 총 비용을 두 가지로 잡습니다. 두 가지로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 두 가지로 잡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회계학적 이유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 회계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명시적 비용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 회계학적 이윤 30만원, 경제적 이윤 3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총 수입이 30만원의 수확을 올렸다 라는 겁니다. 그럼 30만원의 수확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지금 15만원어치 씨앗을 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들어간 비용이니까 얘가 명시적 비용이 15만원, 얘가 이제 15만원이 되겠죠. 그럼 회계학적 이유는 15만원이 되는 거죠. 회계학적 이유는 15만원. 그런데 얘는 우리가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는데 10시간을 파종했으니까 내가 10시간을 골프 레슨을 했으면 벌 수 있는 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10시간 곱하기 3만원을 해서 총 비용이 45만원이 됩니다. 3만, 이렇게 45만원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15만원의 이윤을 얻고 경제학은 마이너스 15, 경제적 손실 15만원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라고 푸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이제 7급 수준이 노무사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낮은 시험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내는데 우리 노무사 정도에는 막 이런 걸 되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한다.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K의 최적 선택은 입니다. 단 통근 1시간당 기회비용은 1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암묵적 비용, 뭐 묵시적 비용 똑같은 말이니까 내가 이제 1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만원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비용은 150이니까 160 요렇게 하면 150 요렇게 하면 145 요렇게 하면 150이니까 비용은 당연히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작은 건 3번이 되겠다. C 아파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첫 시간에는 이제 수요 공급까지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다음 표는 각각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되겠어요. 옳은 것이 되겠다. 자, 먼저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시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하나를 늘렸더니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하나를 늘렸더니 플러스 1이죠. 그런데 y제가 요렇게 마이너스 6이 되고 요렇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B국은 하나를 포기했고 두 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포기한 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개, 얘는 마이너스 16개.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 우리가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X제를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니까 지금 B국이 더 크죠. 그러니까 A국이 작다라는 말이 정답 1번이 맞는 얘기죠.
두 번째, A국이 X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B국은 A국은 Y제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14개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A와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국의 생산 기술이 B국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산 기술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게 14와 26이기 때문에 우리가 B국이 훨씬 더 생산 기술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B국이 X제를 1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하는 게 아니라 A국이나 B국이나 모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 1에서는 이 정도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풀어보시는데 뭐 특별히 여기서 막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먼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수요량의 변동, 공급과 공급량의 변동, 요거 구분하시는 거 보시고요. 두 번째, 둘이 만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요 측 변동요인, 공급 측 변동요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드는 거 Q로 바꾼 다음에 더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다 있으니까 채워보시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과 이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되느냐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게 잉여이죠. 잉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래서 잉여를 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죠.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바꿀 거냐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있죠? 요거 구분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가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되니까 말 문제, 계산 문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따져보시고 여기에 있는 괄호를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해당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를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주로 공무원 문제랑 노무사 문제, 노무사는 다 풀 거예요. 노무사는 다 풀 거고 해당한 주제고요. 그 교재 자체가 시험 문제를 막 풀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차례대로 푸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푸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고요. 혹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이 강의를 찍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재화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실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한다.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 최대 지불 용의에서 시장 가격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100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90을 냈다고 하면 요 10이 이제 소비자 잉여죠. 그래서 넘으면 안 되고요. 그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된다. 초과라는 단어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이다. 근데 편익은 우리가 MB잖아요. 근데 최대 지불 용의를 MB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수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격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익이라고 쓰면 안 되고 순편익이라고 써야 돼요. 순편익.
왜? 비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순편익입니다. 세 번째, 고정 비용이 없는 장기에는 생산자 잉여는 기업의 이윤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 올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윤은 우리가 TR-TC예요. TR-TC고요. 우리가 생산자 잉여는 TR-TVC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에서는 우리가 총 비용이 TFC 더하기 TVC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더한 값과 같고요.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TVC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에는 비용이 이쪽이 큽니다. 그죠? 근데 장기에는 지금 얘나 지금 똑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에는 TVC가 같거든요. 따라서 장기에는 우리가 기업의 이윤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기업의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잉여라는 것은 세금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모두 감소시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세금 파트에서 다시 공부를 하실 거지만 먼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잉여라는 게 공무원 쪽에서 핫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노무사에서도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사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W40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고용량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가격과 거래량이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W고 여기가 이제 L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낮추면 뭐가 돼요? 최고 가격제고 높이면 최고 가격제고 최저 가격제가 되겠죠. 그럼 최저임금제는 이렇게 만든 게 최저임금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40을 집어넣으면 노동 수요는 30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6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30이고 이쪽이 6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초과 수요든 초과 공급이든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작은 수가 31번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자, 이게 노무사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 각국에서 X제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국내 수요 곡선, 국내 공급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국 정부가 X제의 최고 가격을 7로 설정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각국의 사회 후생의 변화는이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가 최고 가격이니까 가격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효성이죠. 실효성. 그래서 최고 가격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균형 가격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번에
자, 우리가 이제 그 후생이라는 단어, 후생인데요. 후생은 기본적으로 잉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잉여라는 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수요는 Q가 빵일 때 P가 16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6이다. 이렇게 쭉 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은 Q가 빵이면 P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면 16-P는 2P-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P는 24가 되니까 P는 8이 되겠죠. 그럼 이제 P는 8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죠? P가 8이면 우리가 Q도 8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을 P는 7로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P는 7로 설정을 했다. 그럼 7로 설정을 했다는 건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내렸다. 7로. 그죠? 그러면 사회 후생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양이 줄어들겠죠?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의 잉여? 소비자 잉여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가 생산자 잉여가 된다. 그럼 우리 애가 이제 감소한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죠. 총 잉여가 된다. 우리가 이제 후생 손실이 된다. 이 셋을 다 더했을 때 얘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요 숫자와 요 숫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7을 이제 S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7을 S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 7에 14고요. 8을 빼면 6이 됩니다. 얘가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6을 수요에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요가 이제 여기가 6이죠. 6이죠. 그러면 P는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은 결국 여기가 뭐예요? 3. 여기가 뭐예요? 요 P가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 3이죠. 3만큼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유사 문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험을 막론하고 이 잉여를 구하는 건 항상 출제가 되더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사 문제로 갈게요. 노무사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XJ의 가격을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J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라는 거라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되는 거죠. 1번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상승했는데 정상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기술이 향상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그 10번 문제로 가봅시다. 10번 문제. 유사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고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J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우리 더 그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려봅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잉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Q가 빵일 때 얘는 P가 100이 나온다. 얘는 Q가 빵일 때 P가 20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가 있고 이렇게 공급이 있더라. 자, 그럼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100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P다. 넘기고 넘기면 이 P는 120이니까 P는 60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여기 60을 집어넣던 여기 60을 집어넣던 우리가 40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봤더니 여러분 이제 우리 눈치껏 할 수 있죠. 균형 가격은 60이고요. 거래량은 40이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40씩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같을 거예요. 그죠? 왜?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죠. 최대 지불용이에서 요 차이의 면적 요게 소비자 잉여니까요. 3번에 우리가 밑변은 40이고 높이가 40이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800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잉여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의 잉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균형에서의 잉여 계산 문제 다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비례다, 반비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사과의 수요함수와 배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과와 배는 보완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A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과와 배를 선입견적으로 사과와 배는 대체제잖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대체제란 뜻이에요. 보완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완제다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대체제면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갔어야 돼. 그죠? 그런데 보완제가 될 수 있다. 이 공식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과와 배를 대체제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보완제다. 왜?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같이 못 사니까 함께 쓰는 거다. 주스 만들어 드시나 봐요. 미안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사과와 배는 모두 정상제다 그랬는데 소득의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사과와 배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사과와 배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왜? 여기 가격과 반비례, 여기도 가격과 반비례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과와 배 모두 가격과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그랬는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요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관한 수요량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보자. 노무사 문제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런 16번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16번) X제는 열등제이며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한편 원료비 하락으로 X제의 대체제인 Y제의 가격이 내렸다. X제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상승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조건이 얘가 열등세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이 감소했다.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1번이 최초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애들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열등제인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겠죠. 왜? 열등제는 우리가 소득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체재 가격이 내렸으면 대체재는 그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싼 거를 찾아서 가야 돼요. 싼 거를 찾아서 가야 되니까 얘는 수요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최종적으로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D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1번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가 2번으로 여기 와서 최종적으로 얘 가격과 거래량은 여기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X제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틀렸죠? 증가했습니다. 처음보다 증가하고 처음보다 증가했다. 두 번째, 변화 전후의 두 균형점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 있다. 동일한 수요가 아니라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X제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다라고 되는데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 즉 T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R은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 거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Y제가 X제의 보완제였다면 X제의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X제의 보완제였다 그러면 수요가 오히려 한 번 더 증가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증가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재료비가 싸졌으면 보완제면 같이 또 소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완제였으면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더 상승했을 것이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생산자잉여는 감소했다. 최초의 생산자잉여는 여기가 최초의 생산자잉여죠. 그런데 이제 가격 변화 후의 생산자잉여는 여기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문제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가볼게요. 정부의 가격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완전 경쟁이며 암시장은 존재하지 않을까. 최초에는 시장이 좀 완벽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가격 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란 낮은 가격이다. 그런데 상한제라는 건 뭐예요? 최고 가격제죠. 낮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끌어내리는 것을 최고 가격제라고 하고 가격이 너무 낮아서 끌어올리는 것을 최저 가격제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논리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가격 하한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왜? 이렇게 있다면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3번,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왜? 노동의 초과 공급이 실업입니다. 따라서 최저 가격제는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전쟁 시에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맞는 거고요.
5번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을 감소한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상한제 문제를 좀 더 풀어보죠. 18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격 상한제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가격 상한제다. 맞아 틀려요? 가격 상한제 하한제 최고니까 가격 상한제고 최저는 가격 하한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 틀렸다. 2번 가격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3번 가격 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다. 틀렸고요. 네 번째,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실효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통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 가격제는 이걸 끌어내려야만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최고 가격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성립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니까 균형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한테 나왔던 19번 문제. 자,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노무사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낼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최저임금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가격제입니다. 암시장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암시장은 최고나 최저나 모두 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과 수요겠죠.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우리가 사회적 후생은 균형이 아니면 모두 후생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고 가격제나 최저 가격제나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고, 이런 경우에는 작은 수에 의해서 균형량, 그 시장의 거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 후생 손실이 발생하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생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후생은 우리가 뭐 삶의 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잉여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리얼 최고 가격은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에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다 풀어봤고, 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그 26번 문제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기억,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베블렌 효과는 이제 과시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밴드웨건, 이건 유행을 따라하는 소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노브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다른 쪽의 애들하고 합치면 되는데, 이쪽 이 밴드웨건 그리고 뭐 스노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의 합보다는 시너지를 더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샀는데 다른 사람이 사다 보니까 더 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Q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기본적인데, 어떤 가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렇게 벗어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수요가 벗어난다라는 것은 밴드웨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프로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다만 단순한 합으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이라고 안 하고 이걸 우리가 밴드웨건이라고 하고요. 스노브죠. 스노브 이펙트는 우리가 차별 소비다. 입니다. 디귿 열등제라도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 수요 곡선은 우양한다. 이건 아직 안 배우셨어요. 안 배웠는데 우리 이제 안 배운 게 아니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무차별 곡선 배우고 나면 가격 효과에서 우리가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서 소득 효과가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는 거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정상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만 문제를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시장가격 결정과 변동,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요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여를 구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여기서는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